안녕하세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주택 세대주 변경 후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돌려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합원에서 탈퇴를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 세대주를 변경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합원 탈퇴를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 정말 분쟁의 여지 없이 조합원에서 일단 탈퇴가 되는 건지를 물어보면, 먼저 판례를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 자격을 상실을 하면은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을 한다라고 판시를 하였고, 다른 지방법원 판결들에서도 이런 판결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합에서도 이러한 세대주 변경에 의한 조합원 상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반론이 고의로 자격을 상실을 시켰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에 따른 조합원 상실을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방법원도 그렇고 대법원의 기존의 판시를 좀 더 보충을 해주는 판시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세대주 자격을 변경을 일부러 한 거고 또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고,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묻지 않고 조합원에서 탈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즉 조합원 자격을 상실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일관된 판시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남는데, 첫 번째는 업무대행비 등의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돈은 언제 돌려받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금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위약금은 통상 총 분양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업무대행비는 다른 업체, 즉 업무대행사에게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판례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지만 가장 많이 인정이 되는 내용은 10%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또 업무대행비도 인정이 되지만 추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을 한 경우, 또는 위약금의 규모가 10%에서 20% 같은 방식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이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합원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초에 위약금도 많다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 주장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판례에 근거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조합원 분담금을 그럼 언제 돌려받는 것이냐 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판례에 의해서 나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 가입 계약서에 써 있는 것처럼 신규 조합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일반 분양이 시작되면 돌려준다라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꼭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게, 이러한 조항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이러한 조항이 법률상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불확정 기한은 이 도래하지 않음이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 기한에 정함 없는 채무의 경우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을 정치하게 입증을 하여 당장 이 소송이 끝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생각하시기에 나가면은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를 하고 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쟁점이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하셨던 위약금 등이 공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만약에 조합 탈퇴를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서 소송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